오른쪽 사진을 보면 때운 자리를 제거했는데 때운 자리 안쪽으로 까맣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안쪽에서 치아가 썩고 있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케이스인데요. 보통 환자분들은 이 안이 썩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통증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으로 씌운 경우라면은 안쪽이 아무리 썩어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나고 나서 크라운을 교체하려고 딱 뜯었는데 속이 왕창 썩어서 아수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크라운을 뜯는 순간 입에서 입냄새가 확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크라운 속이 썩어서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치료에 감탄을 더하는 감탄치과 대표원장 정석환입니다. 양치질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양치질을 열심히 하실 텐데요. 혹시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데도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 구강청결제랑 혀 클리너까지 했는데도 조금 지나고 나면 입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은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입에서 입냄새가 나는 것 같으면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목소리를 크게 내기도 어렵고 이성과 스킨십을 하기도 어렵다 보니 자신감이 떨어지고 소극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치과를 운영하다 보면 입냄새 때문에 고민의 환자분들이 자주 오시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치석도 없고 충치도 없는데도 입에서 냄새가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분들은 대체 왜 입에서 냄새가 나는 건지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고 입에서 입냄새가 나는 다른 이유들에 대해서도 한번 싹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평소에 입냄새가 나는 것 같다거나 본인은 깔끔하게 관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우선 입냄새가 나는 이유에 대해 한 가지씩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충치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의심해 봐야 하는데요. 한 가지는 충치를 떼어서 치료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떼운 치아 안에 다시 치아가 썩어서 생기는 2차 후유증 때문인지 아니면 치아와 치아가 맞붙은 옆면에 충치가 생기는 인전면 우식 때문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2차 후유증의 경우에는 크라운이나 인레이 치료를 했을 때 주로 생기는데 오른쪽 사진을 보면 떼운 자리를 제거했는데 떼운 자리 안쪽으로 까맣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안쪽에서 치아가 썩고 있었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 케이스인데요. 원래는 치료가 잘 됐으면 안쪽이 하얗게 있어야 하는데 치아 사이에 약간의 틈이 있었거나 공기가 통할 정도의 공간이 있을 때 그 틈을 파고 들어가서 안쪽 치아가 썩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보통 환자분들은 이 안이 썩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통증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인식하기 힘드신 것 같아요. 특히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으로 씌운 경우라면은 안쪽이 아무리 썩어도 감각이 없기 때문에 10년 이상 지나고 나서 크라운을 교체하려고 딱 뜯었는데 속이 왕창 썩어서 아수라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는 크라운을 뜯는 순간 입에서 입냄새가 확 하고 올라오거든요. 그렇게 오래된 크라운 속이 썩어서 입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치의 두 번째, 인전면 우식의 경우는요. 음식물이 치아 사이에 끼어 있는 상태에서 양치질만으로는 제거가 되지 않아서 충치가 치아 사이를 파고드는 케이스가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게 악순환인 것이 충치가 있어서 음식물이 끼고 음식물 때문에 입냄새가 나고 그러면서 치아는 더 썩고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 반복됩니다. 또한 이때는 치아 한쪽만 파고드는 게 아니라 양쪽의 치아를 다 파고들기 때문에 인전면 우식은 치료 비용이 2배로 증가하고 입냄새도 2배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전면 우식을 예방하려면 양치질뿐 아니라 치실, 치간칫솔까지 사용해 주셔야 치아 사이사이에 낀 음식물까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냄새가 나는 두 번째 이유는 백태입니다. 지금 거울을 보시고 혓바닥을 내밀어 봤을 때 혓바닥을 보시면 핑크빛색이 아니라 하얗게 뭐가 끼어 있는 것 같은 분들 있으시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양치는 열심히 하시는데 혀는 잘 안 닦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 분들에게 많이 생기는 것이 바로 혀에 끼는 백태입니다. 사람의 혀를 확대해 보면 매끈한 형태가 아니라 오돌토돌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형태 때문에 미생물 덩어리나 곰팡이 그리고 혀에 각질들이 숨어서 증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혀를 잘 닦지 않다 보면 이런 세균들이 혀에 쌓이고 쌓여서 굳어지면서 우리 혀에 딱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마치 아스팔트의 껌딱지처럼요. 특히 평소에 물을 잘 드시지 않아서 입이 잘 마르거나 전신질환이 있어서 신분비가 잘 되지 않으시는 분들은 침이 충분히 돌지 않아서 세균이 더 쉽게 번식할 수도 있고 흡연자나 커피를 즐겨 드시는 분들도 백태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는 경우에 이렇게 쌓인 세균들이 부패해서 입냄새의 원인이 됩니다. 그렇기에 평소에 양치할 때마다 칫솔이 아니라 전용 혀 클리너로 혀도 잘 닦아주셔야 하고요. 이때 너무 강한 힘으로 닦기보다는 약한 힘으로 골고루 닦아주시고 부역감이 좀 있다고 대충 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충치도 없고 혀 클리너도 잘해서 백태도 없는데 저는 왜 입냄새가 날까요? 라는 분들 아까 앞에서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분들의 문제는 바로 편도결석입니다. 조금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편도결석이란 말 그대로 목구멍 편도 주변에 노폐물이 굳어서 생긴 작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목구멍에 생긴 치석 같은 겁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들의 찌꺼기와 침 속에 있는 단백질, 각질화된 세포 같은 것들이 편도의 틈새에 차곡차곡 쌓여서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하게 굳어버리는데요.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서 거울 보고 나는 없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막상 목 안쪽을 들여다보면 작게는 쌀알 크기부터 크게는 동그란 덩어리처럼 커져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가끔 기침이나 재채기를 했는데 입안에서 노란 알갱이나 끈적이는 것이 나와서 냄새를 맡아봤는데 냄새가 아주 오약했던 경우 있으시죠? 그게 바로 편도결석 또는 편도결석의 초기 증상입니다. 입냄새가 난다고 해서 치과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편도결석이 의심되는 경우라면은 제가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한 다음에 코를 깊이 대서 냄새를 맡거든요. 그러면 냄새가 확 올라와서 코를 뻥 하고 뚫습니다. 그렇게까지 맡아야 되나요? 뭐 그 정도면 극한 직업 같은데? 일종의 직업 정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치과용 미러로도 각도가 잘 안 나와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고 숨어있는 결석을 확인하기 위해 편도를 눌러서 확인하려다 보면 점막에 손상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간혹 편도의 문제가 아니라 위장의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코를 대고 맡아야 한쪽에서부터 묵혔던 냄새가 확 올라와서 제대로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이건 많이 맡아본 사람만이 위장의 문제인지 편도의 문제인지 알 수 있어요. 참고로 위장 문제의 입냄새는 썩은 달걀 냄새와 유사하고요. 공복 시에 더 심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완화되었다가 다시 확 나타날 수 있어요. 반면 편도결석으로 인한 입냄새는 썩은 고기나 치즈 같은 불쾌한 냄새, 강렬하고 지속적인 아치가 계속해서 나고요. 양치질이나 가글로도 쉽게 제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 집에서 입을 벌렸는데도 편도결석이 조그맣게 보여서 면봉이나 집게로 꺼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감염이나 편도 점막을 긁어서 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까운 치과나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편도결석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편도결석을 제거하고 나서는 평소에 편도 쪽에 찌꺼기가 잘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물을 충분히 마셔서 침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고 입을 벌려서 숨 쉬는 분들은 입안이 건조해져서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코로 숨 쉬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워터픽이라고 해서 편도 근처까지 세척이 가능한 제품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세정은 만능이 아니라서 어느 정도 도움은 줄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제일 좋은 것은 최소 6개월이나 1년에 한 번씩은 정기적으로 치과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서 편도결석 상태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편도결석만 제거가 되어도 입안이 개운해진 것 같고 입냄새도 사라지고 얘기할 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 만약 지금 입냄새 때문에 걱정이라면 내가 편도결석은 아닌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입에서 냄새가 나는 이유에 대해 충치, 백태, 편도결석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치료 비용이 제일 많이 나오는 원인은 대부분 충치이죠. 그런데 치과에서 충치라고 하면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A치과에서는 6개라고 했는데 B치과에서는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치과에서 충치가 있다고 하면 환자분들이 충치로 과잉진료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이런 걱정을 하시는 게 가장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감탄치과에서는 이런 환자분들의 과잉진료 걱정을 덜어드리고 신뢰감을 드리기 위해서 충치를 진단할 수 있는 최첨단 AI 장비를 도입해서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충치들까지 명확한 데이터로 확인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지금 치과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과잉진료 때문에 걱정이 되시거나 충치 개수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싶다면 제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금 비싼 장비이긴 한데 그래도 환자분들에게 신뢰를 드리기 위해 과감하게 도입했으니 한번 대원하셔서 치과 치료의 최첨단 기술을 경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치과 치료에 감탄을 더하는 감탄치과 정석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